안녕하세요.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남복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이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이마와 남성의 이마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대체로 큰 차이를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제2차 성증이 나타나는 시기로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골격이 크게 발달하면서 눈썹 전체의 뼈가 발달해서 돌출돼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눈썹 뼈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마 중앙부의 뼈에도 실제적인 함몰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좀 비운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견 보더라도 남성적인 느낌이 있다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가 여자보다 헤어라인이 높고 특히 일부는 M자형 헤어라인을 보이면서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죠. 또 눈썹의 위치는 여성에 비해서 대체로 남성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눈꼬리는 기울어서 바깥쪽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인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적인 이마를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 함께 종합적으로 교정해서 여성화를 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대체로 매끄럽고 둥글고 볼륨감 있는 이마의 옆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윗 이마는 뒤로 좀 눕고 중간부에는 함몰이 좀 있고 그 밑으로 눈썹뼈가 발달해 있죠. 또 눈썹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낮게 위치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남성의 경우에는 뼈를 축소하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둥근 이마를 꼭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또 이마의 중앙부에 살을 옮겨서 만드는 볼륨 이마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마 중앙부에 그다지 많은 볼륨을 옮겨서 둥근 이마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뼈가 그다지 크게 돌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비교적 눈썹부에서 옮길 수 있는 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마 중앙부의 볼륨을 살리는 경우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로 뼈는 크게 발달해서 돌출이 심하고 이마 중앙에 함몰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보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볼륨을 살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옮길 수 있는 눈썹부의 연부 조직은 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적인 조건을 가지는데 이를 보다 더 여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살을 이동, 또 더 많은 양의 뼈의 절삭과 내절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눈썹의 위치도 대체로 바깥쪽이 높아 기울어져 있는 눈썹의 위치를 안쪽을 좀 더 끌어올린다든지 또 추미근의 절제량이 좀 더 많아야 된다든지 또 헤어라인에 대한 고려, 축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수술들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 분들 수술을 해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형물을 이마에 넣고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보형물은 이미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뼈가 침식이 되는 것이죠. 보통 보형물을 넣고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되게 혈종이 차서 찾아오시곤 하는데, 혈종이 찰 정도가 되면 이미 사실 뼈는 많은 침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심각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고형물을 넣을 때는 이마의 볼륨만을 채우는 것이지 눈썹뼈를 깎거나 아이홀뼈를 더욱이 깎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덮어서 앞으로 더 볼륨을 살리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도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해보고 찾아올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형물을 넣어서 이마를 살리는 것은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마에 관해서는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리 수술은 뼈를 깎아 낮추고 볼륨을 살려주고 또 여성스럽게 눈썹을 거상해주고 추미글을 절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의 수술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때때로 이마 축소를 할 때도 우리 이마 수술과 함께 한 번에 다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코 우리 눈썹뼈 수술이나 아이홀뼈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눈썹뼈나 아이홀뼈 절삭술이 그동안 잘 시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은 이걸 절삭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마로 가는 안면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오랜 2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에 경험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러한 신경 손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거의 다 보존하면서 실제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 수술이 그 외에는 아주 큰 문제는 그다지 없기 때문에 물론 뇌절골을 하는 경우에 때때로 관리가 안 되면 불유압이 생기는 경우는 좀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수술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수술은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유는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를 깎거나 뇌절골을 하는 경우에도 부종이 그다지 크게 심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멍이 눈에 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크게 표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2주 정도면 별표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주 정도면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금요일 날 수술하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만 표가 조금 나는 것이지요. 운동에 대해서는 수술 후 3, 4일만 지나면 스트레칭이라든지 걷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아직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거나 맥박이 올라가게 되는 격렬한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우선은 초기에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잘 해주셔서 이마와 눈에 부종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셔야 멍도 덜 지고 경과가 빠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저희가 이마를 싸 매어놨다가 이틀 뒤에 이를 풀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압박을 위해서 헤드밴드를 착용합니다. 저희가 드리는데요. 이 헤드밴드의 착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부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유지시켜 줘야만 부종이 예방되고 또 빨리 빠지면서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감염의 우려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습하게 하는 경우에는 혹시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되도록 모자를 쓰시지 말고 또 머리를 감게 되면 바로 건조시켜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트랜스젠더 분이시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두동 부위, 눈썹부가 발달을 했는데 아이홀뼈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크게 도드라지게 발달된 경우는 아니면서 남성적인 눈썹뼈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적인 M자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적용한 수술 방법은 전두동 절삭, 아이홀뼈 절삭, 그 다음에 이마 중간에 볼륨을 살리는 볼륨 수술, 그리고 약간의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 그 다음에 찌푸리는 근육을 자르는 추미근 절세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왼쪽이 수술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 12일. 지금 눈썹의 위치는 약간은 높아 보이지만 부종이 감소하면 이 눈썹의 위치가 다시 조금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의 중앙부에는 눈썹으로부터 살을 옮겨서 볼륨이 잘 살아있고 눈썹 후의 돌출 보이지 않죠.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직 부종이 좀 숨어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아이홀뼈 부분도 절삭이 돼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좌우로만 길어 보였던 그런 이마가 약간은 균형을 맞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옆모습을 살펴보면 그늘이 많이 지고 눈썹은 돌출되고 아이홀뼈도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눈썹뼈의 돌출, 아이홀뼈의 돌출, 또 중간의 고랑, 그 다음에 M자 탈모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마의 볼륨이 아주 둥그스름하게 뼈의 돌출들이 없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분은 아까 그 경우와 보다는 조금 더 눈썹뼈가 돌출이 되고 눈 두덩이 부위가 수북하면서 아이홀뼈가 돌출되고 함몰도 좀 깊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두동뼈가 상당히 얇았기 때문에 내절골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오른쪽이 수술 이후의 상태인데요. 수술 후 6개월의 사진으로서 완전히 부종이 빠지고 자리를 다 잡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랑이 진 부분은 볼륨이 잘 살려서 올라왔고 돌출된 눈썹뼈와 아이홀뼈 부분은 절삭이 돼서 없어지고 눈에 그늘이 심하게 생겼던 것이 없어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매끄러워졌죠. 수술 후 6개월의 역시 사진인데요. 전두동 아이홀뼈가 잘 깎여 들어가 있고 이마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으면서 뒤로 누운 것이 훨씬 덜 누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자리 잡은 모습에서 보면 매끄럽고 볼륨감 있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그러한 옆모습인데 이 모습만 본다면 여성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전두동 뼈가 역시 돌출이 되어 있고 또 아이홀뼈도 어느 정도 돌출이 되어 있는데 낮은 눈썹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인해서 아이홀뼈가 어느 정도로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마 중간에 역시 고랑이 보이고 이마는 사각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마가 헤어라인이 높고는 많이 높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을 같이 시행을 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수술 후 2달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는 눈썹이 올라가면서 쌍꺼풀이 드러나서 눈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박시하고 넓은 이마가 축소돼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동뼈, 아이홀뼈 절삭을 했고 중간에 볼륨도 살린 겁니다. 아직은 흉이 다 좋아지지 않고 한참 붉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흉이 눈에 띕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반년 정도 된다면 자선이 하얘지고 또 가늘어지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정이 됩니다. M자형 헤어라인이 여성스럽게 좀 둥글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많이 둥그러졌고 그 다음에 이마도 좁아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여성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가 넓은 경우 또 M자형 이마 헤어라인을 가진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 분들의 이마 여성화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부족하신 부분은 우리 유튜브를 또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